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가 북위에게 국휘, 즉 그 나라 임금들의 이름을 알고자 하였다는 해괴한 기록에 대하여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 국휘 요청의 진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23년 서기 435년 여름 6월 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또 국휘를 청하니 세조가 그 성의를 칭찬하며 황제들의 계보와 이름을 기록하여 주게 하였다. 삼국사기 장수왕편의 내용입니다. 이 국휘 요청의 사실은 중국사인 자칫통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5년 6월 병오일 고구려 왕 련이 보낸 사신이 북위로 들어와 조공하고 또 국희를 청하였다. 북위의 임금이 제의 계보와 이름을 기록하여 주었다. 자칫통감 권 122의 내용입니다. 국휘라는 단어는 사실 한자 자체로는 해석에 의문이 들지만 통상의 해설에 따르면 임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고구려가 북위에게 조공하며 북위의 임금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왜 남의 나라 임금의 이름을 알고자 하였을까? 그것도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탁발도의 시절에 임금이라고는 1대부터 3대까지 탁발규, 탁발사, 탁발도 등 딸랑 3사람밖에 없는 북위의 임금들을 고구려가 굳이 공물을 바쳐가며 알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년 서기 435년 을해년 정월 북위가 그 선대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여 그들이 내조한 사실과 또 본명을 숨겼는지를 묻기에 답하기를 우리 조정은 임금의 이름을 숨기지 않지만 내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하자 이에 북위는 그 조상을 숨기고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 것이 많았다. 박청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나 자칫통감이 언급한 차청국휘, 즉 고구려가 북위의 임금의 이름을 요청하였다는 기록은 거짓입니다. 박청화 필사본에서는 차청국휘가 아니라 우문휘명으로 기록하여 북위가 고구려로부터 자신들 조상들의 이름을 알고자 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고구려가 북위에게 조공한 것이 아니라 북위가 고구려에게 조공한 것이었습니다. 북위는 그 선조 시절부터 꾸준히 고구려에게 조공하였기에 이때에도 통상의 예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위는 자신들의 역사서를 만들고자 하였기에 고구려에게 공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과거 임금들의 이름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즉 북위 이전에 대나라나 그 이전의 역사를 알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탁발시라는 존재가 과거 역사를 기록할 만큼 조직화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북위를 건국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큰 나라가 되었기에 자신들의 역사서를 만들어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로부터 북위의 선조들이 실명을 사용하였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대답을 듣자 북위는 그 선조의 역사를 조작하기에 이릅니다. 즉 과거 노비들이 양반의 적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가문을 조작하였던 것과 비슷한 예일 것입니다. 장수왕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5년 1월 성상께서 웃으며 말하기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자 어머니를 수레 안에 모셨는데 그 불편함이 가난할 때보다 심하였다고 하였다. 색두의 수건 등이 이를 알게 된다면 분명 거중지모요 금륵지치라 하였을 것이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장수왕이 언급한 거중지모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자 좋은 수레를 사서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그 수레를 불편하게 여겼다는 일화입니다. 또한 금륵지치란 꿩을 금으로 만든 세장 속에 넣어두었다는 뜻으로 세장에 갇힌 꿩이 그 세장이 금이든 은이든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부귀가 조상의 역사를 왜곡하여 꾸며보았자 본래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 조상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귀는 왜곡의 역사를 만듭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는 부귀의 역사는 상당수 왜곡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고구려가 부귀에게 늘상 조공을 바쳤다는 역사는 완전히 왜곡된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22년 4월 부귀는 경태자를 천사로 삼아 도장을 열었다. 사신을 보내와 그 선조를 물었는데 아마도 탁발 10위건과 탁발규 시절에 역사서를 만들었으나 난리로 다시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부귀의 선조인 탁발선비는 북부여와 고구려를 섬겨온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조에 대해 물은 것은 서기 422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형성이 늦었던 탁발씨가 제대로 된 역사서를 갖고 있지 못하였던 까닭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라는 단어는 고구려의 국교인 선교, 즉 신선교의 한 직책으로 도교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국휘를 물었던 사건이 서기 435년 6월에 있었다고 기록하였지만 사실 부귀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물었던 때는 6월이 아니라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35년 6월에 부귀가 고구려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국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5년 6월 부귀의 산기시랑 이호 등이 탁발사의 딸 가란을 모시고 왔는데 하란이 낳았다고 하였다. 성상께서 담륜을 영접 대사자로 삼아 서하로 나가 맞이하니 창수궁으로 들어와 근례를 행하였다. 이호 등에게 수림온궁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호 등이 부마대왕 금인과 대선우 옥새 등을 바쳤다. 박창화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435년 6월에 부귀가 고구려를 방문한 것은 탁발사의 딸을 장수왕에게 바치고자 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부귀는 장수왕이 사위가 되기에 부마대왕 금인과 함께 선비족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선우 옥새를
바칩니다. 이 내용을 삼국사기는 부귀가 고구려 왕을 책봉한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5년 6월 원의 산기시랑 이요를 보내 왕을 도독 요해 제군사 정동장군 영호 동의중랑장 여동군 개국공 고구려왕에 임명하였다. 삼국사기 장수왕편의 내용입니다. 서기 435년 6월에 부귀가 탁발사의 딸을 바친 것은 북연에 대한 고구려의 지원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435년 6월 성상께서 웃으며 이요 등에게 네 나라는 여러 차례 불사약과 불로주를 보내 짐의 장수를 기원하고 또 청평공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니 평생을 같이 할 두 나라의 정이 산과 바다와 같다고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요가 말하기를 소국은 정성껏 폐하를 섬기는 일에 한치의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풍적이 상국과 몰래 연락하며 사신을 보내 신들의 숙소를 염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박청아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 북위의 사신 이요는 자신의 나라를 소국이라고 하여 고구려를 상국으로 받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은 고구려가 북위에게 조공을 바치는 존재로 비하시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상께서 말하기를 이간하는 말이다. 풍홍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짐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라고 하니 이요 등은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났다. 박청아 필사본 장수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서기 435년 1월과 6월의 북위의 고구려 방문을 435년 6월로 합쳐서 왜곡하고 북위가 고구려에 탁발사의 딸을 바친 기록을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공받은 역사를 조공한 역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삼국사기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역사를 항상 주변에 조공만 하는 나라로 비하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